자, 현재 소년범을 인정한 조진웅 씨가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은퇴 선언으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배우의 길 마침표 찍는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카더라가 아니고 공식적인 소속사를 통한 입장 발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달리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논란 하루 만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였다. 오늘 6일 조진웅은 공식 입장을 내며 먼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거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할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식 입장문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냥 뭐 완벽하게 은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고 그 이전에 나왔었던 입장문과는 전혀 다른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고요. 중립기어를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분들도 할 말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반응을 보면 지금 뭐 폭주 상태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터뜨렸어야 했다. 평생 쓸 돈 다 벌어놔서 은퇴하고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 이미 다 벌었는데 뭐 결국 도망, 도주 엔딩이다. 비판과 비난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장 발표에도 자신을 좋아하는 팬보단 과거의 피해자분들께 죄송함을 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위약금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도 있고 다른 배우들처럼 몇 년 있다가 슬금슬금 다시 영화계에 출연하는 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이 디스패치가 공개를 했을 때 저는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결국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댓글이 수백 개예요. 믿었는데 실망이다. 은퇴해도 대한민국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냐? 많은 의견이 지금 양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은퇴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애당초 조진웅 씨가 밝혔던 입장문은요, 많은 분들을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 강도짓, 동창 댓글까지 파묘가 되면서 초고속 나락에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은퇴 선언을 급작스럽게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었죠. 조진웅 씨에게 확인한 결과 어렸던 시절 잘못했던 행동은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30년도 더 지난 시점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관련 법적 절차 역시 이미 종결된 상태이다. 다만 이 여성 관련된 범죄 행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속사의 입장문과는 달리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라는 지적만이 쏟아졌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뭐 말씀드렸던 세대 이상의 차량 절도, 여성 범죄, 특가법상 이런 혐의를 받으면서 강도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추행 혐의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죠. 결국 미성년 시절 잘못이다라고만 축약하여 표현했으며 주요 내용을 누락한 알맹이 빠진 입장문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지금 인터넷에서 파묘가 되고 있거든요. 조진웅 기사 보다가 이상한 댓글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조진웅 씨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던 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본명 조원준,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일이라곤 하지만 분당 사람은 참 입이 무거운 것 같다. 연기는 잘하는데 사투리는 어디서 배웠을까? 그러자 어떤 사람은 조진웅 부산 사람인데요? 분당이라니요? 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밝혀진 것이 서연고, 이 서연고가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서연고 다니다가 동창들과 떼강도짓 하다가 결국 교도소에 갔다가 몇 년 후 복학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번호까지
공개가 됐어요. 김땡땡, 조땡땡, 석땡땡, 이땡땡. 이땡땡이라는 사람만이 작물취득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강도 및 여성범죄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2번 항목에 보면 조땡땡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조진웅 씨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쏟아진 상태라는 거죠. 이게 좀 결정적이라서 결국 은퇴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진웅 씨가 뭐 여성범죄 관련돼서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떡하니 그 당시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 죄명 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진웅 씨라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걸 들고서 이런 걸로 지금 나를 허위사실로 매도하는데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한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료가 떠돌고 나서 갑작스러운 은퇴 발표를 했다? 그렇다라는 건 이 혐의를 결국 인정하게 되는 셈 아니냐라는 논란이 인터넷에서 솟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이 댓글 내용이 이 기사에서도 다 나와 있죠. 서영고 다니다가 동창들과 떼강도짓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네티즌 반응들은 와 진짜 인생 막 살았구나. 어떤 미성년자가 차량 절도를 3번씩이나 하고 여성범죄를 하냐. 지나간 과거이고 처벌을 다 받았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 거냐. 저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말이 되냐. 한순간으로 나락 떨어졌다. 이런 말이 솟구쳤던 겁니다. 그리고 소년범을 인정한 이 조진웅 씨에 대한 소름 끼치는 7년 전 글이 또 파묘가 되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조진웅 씨의 본명 조원준, 2018년 6월 원준아 모여서 왜 술 먹고 아파트 담벼락에 불을 질렀냐. 형이 꺼내줬던 건 기억 하나 모르겠다. 그래도 그중에 너가 제일 성공한 듯하니 흐뭇하긴 하다. 쓰여졌던 글이 무려 7년이 지났지만 조진웅 씨의 어린 시절의 만행과 상당히 맞아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죠? 방화까지 했다. 아파트 담벼락에 불까지 술을 먹고 질러버렸다라는 이 댓글마저도 파묘가 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강도, 여성범죄, 그 이후에 뭐 폭행 관련,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담벼락에 방화까지 했다. 이게 만약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피고인 및 죄명 내용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게 지금 막 실시간으로 쏟아지다 보니 대중들은 오랫동안 잘 숨기고 살았네. 언젠가는 다 돌려받는 게 인생이다. 소름 돋는다. 근데 왜 악역을 안 하고 좋은 사람 역할만 했는지 모르겠다. 배우를 안 했다면 더 난리가 났겠다. 왜 이제야 터졌는지 모르겠다.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자, 이 소년범 조진웅 씨 21년 동안이나 그렇다면 왜 이런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21년 동안 이같이 많은 일들을 숨길 수 있었을까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중매체에 따르면 조진웅 씨는 2004년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이때 상당히 얼굴을 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21년 동안 이 소년범 과거를 숨겼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 각종 공문서에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말에 고등학교 때 소년원에 갔다고 기사가 나왔다.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정가와 달리하기 때문이다. 소년범이라는 건 계도 가능성, 그러니까 개과천선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성인과 다르게 법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다. 선고 당시 어른처럼 징역 3년 이렇게 선고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굉장히 범주를 넓게 해서 선고를 하고 그 이유가 소년원에 있을 때 합숙 태도, 본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빨리 내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허가를 받아야 전과 기록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도 외부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기사에서도 공식 기록을 조회해서 작성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결국 제보에 따른 구성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보자 역시
조진웅 씨의 과거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사람들을 취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변호사도 전과 조회를 낼 때가 있는데 법원 제출령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경찰에서 허가해주지 않을 때도 있다. 소년범은 그 정도로 굉장히 내밀한 정보이며 민감하게 분류가 되어 쉽게 접근조차 어렵다. 소년원 처분받은 사실을 피고인들 재판 때 형사기록에 법원에는 그 부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전과 이력으로 붙어있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소년범은 아무래도 좀 더 뭔가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의 범죄 이력 자체도 재판 당시 때만 변호사들이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외부에서는 열람조차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조진웅 씨가 그런 과거가 있었을 거다라는 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하거나 증언하지 않으면 조진웅 씨는 영원히 이 사실이 묻혀 있는 채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굉장한 괘씸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피고인 및 죄명 내용, 이거 어떻게 인터넷에 돌게 됐을까요? 저도 그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거 열람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람이 된다 하더라도 이름이 다 안 나오죠? 조땡땡이니까 이게 조진웅이라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제보와 익명의 어떤 증언, 언론사의 취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범죄자를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편집도, 재촬영도 불가하다. 조진웅 사태의 시그널2. 이거 어떡합니까? 시그널1이 초대박을 쳤잖아요. 김혜수 씨도 등장을 했고 이게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바로 그런 작품이 됐었는데 이 조진웅 씨가 시그널2까지 다 촬영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난리가 나다 보니 이거 조진웅 씨가 사실상 거의 주인공인데 편집도 어려워 재촬영도 불가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TVN의 대작 두 번째 시그널의 이 정상 공개 여부의 빨간불 긴급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미 전회차 촬영을 완전히 마친 데다 후반 작업까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연 배우가 이렇게 논란이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 시그널은 약 9년 전 2016년도 방영되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시그널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원년 멤버였던 김혜수, 이재훈, 조진웅 이 세 사람이 10년 만에 합류하면서 TVN 방송사의 20주년을 맞이한 엄청난 빅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커져버린 거죠. 특히 조진웅 씨는 이번 시즌2에 전체적인 서사를 이끄는 핵심 인물을 맡아서 가장 많은 분량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방송 관계자가 조진웅은 조연이 아니라 중심 역할이다. 분량 자체가 너무 커서 일부 편집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단계에서 주연을 통째로 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후반 작업에 돌입하여 재촬영을 하는 것도 어렵다. 수백억 원의 제작비를 다시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지는 그냥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OTT에서 단독 공개만 하거나 하지만 어찌됐건 그것이 공개될 경우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다량의 범죄 사실이 있는 범죄자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TVN의 20주년 프로젝트라는 상징성이 훼손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면 취소라는 선택이 거의 지배적이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작비가 수백억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 연예인들이 광고를 찍거나 작품을 찍었을 때 위약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미지로서 인기를 끄는 만큼 이 사람의 이미지가 훼손됐을 때 그 작품이나 광고주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 위약금이 설정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조진웅이라는 사람 저렇게 범죄자였는데 엄청나게 돈 벌었으니까 이제 와서 은퇴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니야? 끝이 아닙니다. 수백억의 위약금,
수십억의 배상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조진웅 씨가 맡았던 그 이전의 작품들, 그리고 그 많은 광고들, 이거 아마 엄청난 법적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조진웅 씨가 은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나아가서는 이 조진웅 씨의 이 과거 사례가 끊임없이 더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94년 1월 26일 한경신문 기사입니다. 훔친 승용차로 소녀 성XX 고교생 3명 영장. 서울 방배경찰서는 26일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 밤중에 귀가 중인 10대 소녀들을 유인성 XX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곤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특수절도 및 강도강행 X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친구 사이인 김군 등은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황모양 등 2명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훔친 슈퍼살롱 승용차로 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 연수원 부근 공터로 끌고 가 번갈아 성XX한 뒤 60여만 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성XX하고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 등은 유흥가 주변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돼 있는 고급 승용차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승용차를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1994년 2월 13일 기사에서는 10대들이 훔친 차량을 단순 호기심으로 운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활용해 심야 시간대의 여성들을 유인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죄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범죄도 기동성, 훔친 차량 이용 한탕활개. 10대 등 청소년들이 단순히 차를 갖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훔친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등 실컷 돌아다니다 버리거나 일부는 차를 해체부 소품 등을 팔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훔친 차로 심야에 부녀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 성XX하거나 돈을 빼앗는 경우도 있으며 범죄 때 기동력을 얻기 위해 강도와 절도에 이용하기도 한다. 지난달 26일 성남에 쓰고 2학년 김모곤 등 고교생 3명이 훔친 차량을 이용해 서울 방배동 속칭 카페 골목에서 같은 또래 10대 소녀들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 성XX하고 돈을 빼앗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친구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동이 걸린 채 주차돼 있던 슈퍼살롱 승용차를 훔친 후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 7명을 성XX하고 100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유흥가 주변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돼 있는 고급 승용차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을 버리는 수법을 써왔다. 또 다른 칼럼 형태 기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994년 1월 27일 기사로 죄의식 없는 고교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적당히 놀아보려 했는데 26일 오전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계 보호실 고교생 3명이 뉘우침은커녕 재수가 없어 붙잡혔다는 듯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나란히 붙어 앉아 있었다.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미끼로 또래는 물론 눈앞벌되는 여자들까지 유혹성 XX하고 금품까지 빼앗아오다 붙잡힌 처지였다. 철창 너머로는 형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 문구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빤히 보였지만 이들은 남의 일이라는 듯 태연했다. 성남에 쓰고 2학년 같은 반 친구들로 평소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몰래 소주잔을 기울이다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본 게 화근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 올라탔고 면허증은 없었지만 집에 차가 있는 바람에 그럭저럭 운전할 줄 알아 차를 몰고 간 곳이 서울 방배동 속칭 카페 골목. 그곳에는 여자도 많고 또 차 태워준다면 여자들이 줄줄이 따라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이들은 집에 데려다 준다며 4차례나 여자들을 차에 태워 성남으로 끌고 가 번갈아 성XX 했고 돈도 80여만 원이나 빼앗았다. 특히 24일에는 전문대생 김모양 등 2명을 성남으로 유인 욕심을 채운 뒤 돈이 없자 1명을 인질로 잡고 서울 사당동 김양집으로 따라가 60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25일 밤 또 다른 대상을 찾다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혀 이들의 범행은 끝났다. 고등학생들까지 이처럼 죄가 무서운지 모르니 아들뻘도 안 되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마무리하는 형사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다. 이 기사들은 현재 조진웅 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식 프로필에 기재된 학력 오류중학교 졸업, 서연고, 전학 해관고 졸업이 당시 기사 속 성남 S고라는 단어와 결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혹시라는 추정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76년 4월생이라면 94년 당시 고3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2로 보도된 학생과 맞지 않는다는 설도 등장하고 반대로 그 전에 유급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기사 속 사건이 조진웅 씨와 관련된 사실이라면 왜 교정시설 복역 기록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신분 기록은 법무부 통제 아래 보관되며 정식 정보 공개 청구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제3자가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만 7명, 가해자는 3명. 만약 실제로 교정기관에 있었다면 그와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즉 공식 경로가 아니라 인연이 맞닿았던 제보자들의 증언을 통해 정보가 흘러나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들은 말했습니다. 조진웅 무리는 훔친 차량에서 더 심각한 일을 시도했다. 그 사건으로 소년원에 송치되었고 고3의 절반을 그곳에서 보냈다. 조진웅 씨는 성인이 돼서도 조용히 살지 못했습니다. 극단 생활을 하던 2003년 술자리에서 동료를 심하게 밀치고 충돌을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할 무렵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디스패치는 조진웅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찰서를 드나든 적이 있었다는 추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명 배우 시절 극단 생활을 하던 시기에 그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심하게 구타해 포객스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그전에도 주먹질로 입건된 적이 있어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도 제기되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은 이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얼굴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경찰들도 배우 조진웅 씨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제보자들은 폭로의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가 경찰 역할을 맡고 정의로운 얼굴로 포장된 채 성공했다. 이제는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떻겠냐? 지금이라도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조진웅 씨는 긴 시간 동안 강인하고 묵직한 형사 캐릭터로 사랑받았습니다. 시그널, 강적, 용의자 X, 독전, 사라진 시간, 경관의 피. 그리고 그의 이미지 정점에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의 역할이 자리했습니다. 2015년 암살의 추상옥, 2017년 대장 김창수의 팩범, 김구, 2024년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참여까지 그는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며 정의로운 남성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립투사로 변신한 조진웅 씨는 정치적 발언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에 직접 영상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극악무도한 비상계엄으로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응당의 대가는 당연히 치러져야 될 것이고 순리대로 흐를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조진웅 씨는 또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에 국민특사로 참여했고 광복 80주년 경축식에도 초대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완전히 정의로운 얼굴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필이면 정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배우에게 10대 시절의 어두운 의혹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진웅 씨 측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금 이 말 한 줄이 모든 걸 멈춰 세웠습니다.
대중은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품계는 벌써부터 후폭풍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한국 연예계는 또 한 번 거대한 파장을 맞게 될 것입니다. 톱배우 조진웅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묵직한 존재감, 절제된 연기력, 그리고 대체 불가의 분위기까지 갖춘 그는 그동안 크게 구설에 오르지 않았고 사생활 역시 철저히 보호하며 살아온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초 갑자기 그를 둘러싼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 소년범 전력, 그것도 단순 비행이 아니라 성XX 시도, 강도 X간, 폭X,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매우 무거운 사건들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몇 매체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과거를 덮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이 한 문장은 대중에게 너무 강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대중이 알고 있던 조진웅 씨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극단적으로 낯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고교 시절은 이미 집단 폭엑스를 주도하고 정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성XX 시도와 강도 X 간 혐의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지금의 위치로 올라오기까지의 길은 단순한 노력의 여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극적인 반전과 전환의 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보도는 이를 기사화된 폭로라고 표현했고, 어떤 보도는 제보에 기반한 의혹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조진웅 씨의 소속사는 단 한 문장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 중이다. 이 문장 하나는 어쩌면 어떤 확정된 해명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 신속한 반박이 나오기 마련이고, 사실이라면 곧바로 입장문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확인 중이라는 말은 이 상황을 공중에 매달아둔 채 모두의 시선을 불러 모았습니다. 배우 본인의 입장도 없고 사건의 사실 여부도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상태. 이 공백의 시간 동안 대중은 보도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과장된 폭로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과연 그는 정말로 소년 시절 중범죄에 가담했던 것인가? 그렇다 해도 그 과거가 지금 다시 끌어올려질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에게는 당시 나이 미성년이라는 점, 시대적 배경, 개인적 환경 등 다른 설명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성인이 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사람에게 미성년 시절의 잘못을 지금의 잣대로 단죄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소년범이라 해도 성폭력 사건과 강도강간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중범죄라고 말하며 윤리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있습니다. 이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그의 커리어와 출연작 그리고 대중의 신뢰에 심각한 흔들림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폭로성 사건이 그렇듯 사실이든 아니든 콘텐츠 소비자와 광고주는 쉽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제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산업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단순 금전 스캔들이 아니라 성XX 가담 의혹과 강도, 폭행 등 도덕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대중의 충격은 훨씬 더 크고 언론 역시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사안은 단순히 과거를 폭로했다가 아닙니다. 폭로의 내용 자체가 강도가 매우 높고 소속사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출연작은 이미 충격을 받고 있고 대중의 반응은 빠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의 위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폭로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인격살인이며 그 또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 소속사가 조만간 입장을 내놓게 된다면 그 입장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와 산업 전체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가 그를 잡아끌기 시작했고 현재의 성공은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거를 다시 맞이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결말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고 그 진실은 지금 한국 연예계를 뒤흔드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